여러분 안녕하세요. 페루라는 나라를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귀여운 외모로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알파카, 아니면 고고학자들은 고대 인류가 지었다고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면도날 하나 안 들어갈 정도로 돌을 딱 맞춘 걸 보니 이건 외계인의 소행이 틀미 없다라고 주장하는 미스터리한 유적지 마추픽추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평화롭게 풀을 뜯던 알파카는 잠시 잊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을 뒤흔들며 남미의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엄청난 지름신을 영접한 아주 화끈한 페루의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고심 끝에 선택한 최고의 파트너는 바로 전 세계에 K방산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페루 정부는 한국의 현대로템과 역사적인 총괄 계약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페루가 이번에 선택한 세트 메뉴는 그야말로 역대급 스케일을 자랑하는데요. 지상 전투 장비만 무려 195대에 달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 탑티어이자 지상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K2 흑표 전차 54대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병을 수송하는 차륜형 장갑차 K808 백호 141대2. 거대한 계약의 총 규모는 무려 약 2조 6천억 원, 미화 약 19억 달러에 달합니다. 공호감이 잘 안 오실 분들을 위해 비교해 드리자면 이는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남미 지역 최대 규모의 지상 무기 수출이라는 대기록입니다. 역시 잉카 제국의 후예들답게 안공호 한번 화끈하게 꽂히면 찔끔찔끔 간을 보는 게 아니라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오는 수송비가 아깝지 않도록 세트로 한 방에 통큰 F렉스를 해버리는 클래스를 보여준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페루는 사실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꽤나 평화롭고 조용한 동네거든요. 고작해야 이마트에 블루베리와 바나나를 누가 더 많이 수출하냐를 두고 이웃나라 칠레와 귀여운 신경전을 벌이는 게 전부인 나라인데 도대체 왜 이런 어마무시한 헤비급 헤비웨폰들이 필요했던 걸까요? 정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현재 페루 군대가 보유한 무기 체계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우픈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보병들의 기본 무기인 소총부터가 가관입니다. 보통의 군대라면 전군이 통일된 제식 소총을 사용하는 게 상식이지만 페루군은 그들의 무기고를 말 그대로 정통 모둠 하파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실제 전장에 나가면 누구는 구소련의 걸작인 AK-47을 들고 있고 옆 사람은 그걸 북한에서 개량한 68식 소총을 쥐고 있으며 또 다른 사람은 이스라엘제 IWA 소총이나 미국산 M16, M4를 메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집에 장식용으로 두고 싶은 벨기에산 P90은 물론 싱가포르의 SI-21, 심지어 아프리카산 소총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습니다. 페루 군대가 한자리에 모인 모습을 보면 전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전 세계 총기 제작사들의 주주총회나 국제방산 패션쇼를 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수많은 총들에 맞는 제각각의 총알을 보급해야 하는 군수부대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악몽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에피타이저에 불과합니다. 메인 요리는 바로 기갑부대에 있으니까요. 현재 페루 육군의 중추를 담당하는 핵심 전력은 구소련 시절에 만든 T-55 전차 약 300대입니다. 네, 여러분이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진짜 T-55입니다. 요즘 군사박물관의 기증에도 관장님이 자리만 차지하게 너무 낡은 걸 가져왔다며 손사래를 칠 만한 이 유물을 페루는 아직도 현역 주력 전차로 부려먹으며 뼈를 갈아 넣고 있는 중입니다. 장각차 역시 밀리터리 덕후들이나 알아볼 법한 냉전 시대의 유산인 BRDM-2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듯 페루의 무기체계는 단순히 낙후된 것을 넘어 기기들 간의 호환성이나 생태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무질서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페루 정부도 지금 당장 피를 바꾸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전차가 싸워보기도 전에 나이가 너무 많아서 멈춰 서버릴 것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페루가 돈이 어디서 나서 저렇게 질러대는 거지? 그냥 평범하고 조그만 나라 아니었나? 그건 정말 엄청난 오해이자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페루는 알고 보면 남미 대륙에서 손에 꼽히는 숨은 대부호이자 알짜배기 부자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구리, 금, 은 등 이름만 들어도 눈이 번쩍 뜨이는 지하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묻혀있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은 페루가 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재정 건전성이 아주 탄탄하고 부패가 적은 나라로 유명하다는 점입니다.
중간에 일본계 페루인인 후지모리 대통령 시절에 아주 호되게 역사적인 흑역사를 쓰며 대차게 넘어진 적이 있긴 하지만 음성호 그 시기를 제외한 지난 20여 년 동안 페루는 아주 묵묵하고 착실하게 그리고 아주 칼같이 국고를 채우며 돈을 모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페루는 절대 가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나 돈 없소 하고 숨죽인 채 때를 기다리며 가난한 척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던 것뿐이죠. 그리고 마침내 금고가 꽉 차다 못해 터지기 직전이 되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 방산 기업들 앞에 약 20억 달러라는 거금을 턱하니 내려놓으며 호기롭게 외친 것입니다. 자, 안공호, 여기 돈 가져왔으니 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납고 강력한 호랑이와 표범을 내어주시오. 그렇다면 페루가 눈독을 들인 이 호랑이와 표범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055 K808 차륜형 장갑차 100호. 이 녀석은 쉽게 말해 전쟁터의 슈퍼 울트라 캡숑 방탄 셔틀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무장한 장병 12명을 태우고 전장을 빛의 속도로 누비는데 장공호 장갑이 어찌나 두꺼운지 적들이 기관총을 쏴대도 그저 페인트에 가벼운 스크래치만 남는 간지러운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아주 신기하게도 오리처럼 물 위를 둥둥 떠서 기동할 수 있는 수상주행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안공호, 판강과 하천이 많은 남미의 험난한 지형에 그야말로 찰떡궁합인 무기입니다. K2 흑표 주력 전차. 이 괴물 같은 녀석은 사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전 세계 저차 랭킹 1위를 다투는 명품 중의 명품이죠. 특히 흑표의 전매 특허인 스마트 서스펜션 기능은 전차를 앞뒤, 아정공호좌, 우로 자유자재로 기울일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힙합 댄서처럼 춤을 추듯 차체를 무릎 꿇리거나 힙업을 시켜서 적들이 보이지 않는 험난한 산악지형의 숨은 각도까지 정확하게 저격해버립니다. 여기에 깊은 강을 잠수함처럼 건너는 도하 능력과 첨단 디지털 전장 관리 시스템까지 탑재하고 있으니 페루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박물관 구식 전차들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신과 인간의 대결 수준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낭공호 페루가 그저 단순하게 돈이 넘쳐나서 무기만 사오려고 20억 달러라는 거금을 썼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잉카 제국 후예들의 엄청난 빅픽처를 과소평가하신 겁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대한민국 주요 언론들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안공호 이번 계약은 단순히 돈 주고 물건 바꾸는 일반적인 거래가 절대 아닙니다. 페루는 지금 방산업계에서 가장 핫한 대박 공식인 이른바 폴란드 모델을 그대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즉 완제품 직수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공동 생산을 한 패키지로 묶어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이들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두 단계의 아주 야심찬 로드맵으로 나뉩니다. 1단계 2026년 2028년 대한민국에서 직접 생산한 K2 전차 46대와 K808 장갑차 99대를 페루에 신속하게 인도합니다. 페루군이 당장 현장에서 따끈따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인공호 이와 동시에 한국 측은 현지 정비 인력을 교육하고 군수 지원 시스템을 페루 땅에 구축하게 됩니다. 2단계 2029년, 2040년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페루는 현대로템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안공호 자국 국영 방산 기업인 파메페임 SA10C 공장에서 K2 전차 104대와 K808 장갑차 180C 1대를 면허 생산 방식으로 직접 조립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무기를 사오던 나라에서 졸지에 만드는 나라로 탈바꿈하는 순간인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공호 페루 정부는 현대로템의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 페루 지상군 전반에 장비를 공급하고 현대화할 수 있는 배타적 독점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이 말은 즉 앞으로 페루 육군의 전차, 장갑차, 지휘 차량 등 모든 기갑 전력이 대한민국 표준, 전공호 즉 K방산 표준으로 완벽하게 동기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루의 장기적인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들은 자국을 남미 최초의 첨단 무기 생산 및 정비 헙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암성농어 앞으로 남미의 다른 이웃 나라들이 K방산을 도입하거나 정비하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답은 페루입니다. 비행기 타고 페루로 날아가서 마추픽추 관광도 즐기고 온 김에 세차하듯 전차 정비도 받고 가라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거대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페루의 선택을 두고 신의 한 수이자 지독하리만큼 똑똑한 전략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먼 공허 페루는 고질적인 문제였던 군대의 모둠 하파식 무기 체계를 단숨에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손을 잡고 자국의 디지털 기술, 운영 시스템, 그리고 중공업 인프라 전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암공호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이번 계약은 엄청난 쾌거입니다. 폴란드를 통해 유럽 시장을 선점하고
중동 전역을 휩쓴 데 이어 이제는 마침내 남미 대륙 한복판에 K방산의 깃발을 당당하게 꽂았으니 말이죠. 안광호의 두 나라의 관계는 그야말로 환상의 복비이자 악어와 악어새 같은 윈윈윈윈 관계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한쪽은 든든한 자본과 거대한 야망을 가졌고 다른 한쪽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쿠팡처럼 빠른 번개 배송 능력을 갖췄으니까요. 안광호와 이런 속도와 기세라면 앞으로 몇 년 뒤에는 페루의 귀여운 알파카들이 대한민국이 만든 AI 탑재형 첨단 방탄조끼를 입고 뛰어다니는 진풍경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지구상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꼽으라면 그건 단연 페루의 기갑병들일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할아버지 군대 시절에나 쓰던 T-55 전차의 녹슨 나사를 조이며 땀을 흘리던 그들이 이제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최첨단 터치스크린이 탑재된 최고급 K2 전차의 조종석에 앉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함공호난슨 똥차를 타다가 하루아침에 최신형 람보르기니의 운전대를 잡은 것과 다름없는 이 기분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짜릿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페루와 K방산의 흥미진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글로벌 정치군사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